네, 유창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돼서요. 예, 어머님 전화 참 잘 주셨고요. 예. 오늘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키는요. 네. 157이고요. 네. 몸무게는 63에서 4 가깝습니다. 네,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예, 64시고요. 64세시고요. 예. 네, 평소에 어떻게 불편한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요. 네. 25년 동안요. 예. 이 고통을 겪는 게 얼굴에 확 달아오르면서 네. 땀이 삐질삐질 막 쏟아지고 네. 그냥 번열이 난다 그러죠. 네. 그러면서 물이 줄줄 흘러요. 얼굴이고 몸이고요. 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네. 또 두통이 네. 심할 때는요. 해를 못 쳐다볼 정도예요. 제가 네. 두통이 심하면은 그래서 이제 두통약도 전에는 뭐 맨날 그리고 그런 식이고 이제 엑스레이 시트나 이런 거 찍어도 별 이상이 없다 그러고요. 네. 저는 이제 또 제일 불편한 게 제일 불편한 거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열이 오르고 그것이 지금 25년을 넘게 이 고생을 해요. 네. 그거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소변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네. 소변을 제가 11시 넘어서 지침을 들으면은요. 네. 최하 하루 저녁에 3번, 4번을 화장실을 가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깊은 잠을 못 자면요. 네.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얘기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할 정도로 꿈을 그렇게 꾸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잠을 푹 못 자니까 맨날 피곤하고요. 예. 항상 이 병이 잘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병을 안 나는 약을 주량 먹는데 어떻게 하다 한 이틀만 걸르면 여전히 이 병이 입안이 다 해져 버리고요. 이틀만 안 되셔도 바로 또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네. 옛날에는 막 그런 약을 안 먹을 땐 혓바닥 이런 데가 다 패일 정도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이제 계속 먹으니까는. 네. 좀 먹으면 좀 한데 어떻게 하다 이제 이틀이나 걸르면은 여전히 이 병이 다 입안이 해지고요. 어머님. 예. 많이 힘드시죠?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 예.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예.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네, 지금 어머님 같이 일단 입안이 허시는 분들요. 예. 이제 병원에 가면요. 예. 베체트시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구내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이번에 올림픽에서 모 선수가 베체트시병인데도 메달을 따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베체트시병 또는 이렇게 구내염, 입안 허는 거는 고통이 참 커요. 그러고요. 항상 입이 말라요. 예, 입이 마르고 입이 자고 나면 입이 소태같이 쓰고요. 네. 그래서 자다가도 이제 화장실을 갈 때마다 물을 먹어야 되고요. 네. 이렇게 어떤 때는 이 나이에도 네. 이제 약간 제가 어떤 무서운 게 저한테 치매 같은 예. 이런 거 같이 그런 걸 느끼면서 누가 이제 뭘 쓰려고 그러면은 네. 저도 모르게 팔을 달달달달 떨면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손에서는. 그래서 어머님 증상들이 나오는 거 종합해보면요. 예. 몸이 아주 힘드실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어머님 연령대에 예. 어머님들이 제가 치료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아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이 증상,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갱년기 조혈 증상. 여성분들이 40대 후반, 50대 넘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는 건데 이때 많이 힘들어요, 이 증상이 나오면. 여성의 일생 중에서 제일 힘든 시기에 나온 증상입니다. 출산할 때 빼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시기가 요때예요. 얼굴로 열이 확 달아오르면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땀이 나고, 그러면 이렇게 갱년기 현상이 나오면은 머리는 멍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그 열이 위로 솟구치니까 입 안에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이, 어머니. 열이 얼굴로 머리 쪽으로 확 올라오니까
입 안에 점막이 얇기 때문에 빵꾸가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듯이 허는 거예요. 그리고 열에 의한 폭발입니다. 폭발. 입안의 구내염은. 그리고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거는 우리가 갑자기 더워지는 한증막 들어갔을 때처럼 열기가 확 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갱년기에 머리 얼굴 쪽으로 열이 확 오르는 건데요. 이런 증상 때문에 갱년기 조혈 자한이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된다. 여성의 40대 후반, 50대, 60대에 가장 건강에 적신호가 이 갱년기 조혈 자한, 열이 훅 나면서 땀나는 증상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 쪽이 일단 안정이 안 돼요. 왜냐면 머리 쪽으로 열이 확 나면서 땀나고 머리가 멍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경이 우울해지고 예민해지는 경우 있고요. 누가 말만 시키면 짜증이 나고요. 예, 이렇게. 그리고 누가 말만 시키면 또 눈물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님 중에. 눈물보다도 막 그냥 이렇게 과격해요. 제가 너도 모르게 짜증스럽고 그 말대꾸하기가 힘들으니까요. 몸이 힘들고 머리 쪽, 얼굴 쪽이 힘들다 보니까 확 건드리면은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잠도 좀 깊게 못 자는 거고.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막 턱이 이렇게 확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막 턱을 막 이 악물고 이렇게 힘주면은 조여드는 뭐라 그래요. 제가 그런 가정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10년 전에요? 10년 전에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가끔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막 이 턱이 막 이렇게 막 조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머님 지금 이제 제가 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얼굴 봤을 때 턱선은 좌우가 반듯합니까? 어머니? 입술 모양이나? 저기 똑바로 안 봐가지고 제 얼굴을 그때 누가 전에 보면 누가요 저더러 그래요. 아줌마 한쪽으로만 뭐 씹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편측 저작이라고 해서 턱관절이 더 좁아지고 치아가 더 닿는 쪽으로만 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아마 턱이 죄이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턱관절이 막 이렇게 조여되는 거예요. 턱관절이 안정이 안 돼 있고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한쪽으로 씹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은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뇌로 올라가는 열을 내려야 되는데 뇌로 올라가는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통로는 여기 뇌로 올라가는 대후두공이라고 하는 500원짜리만한 구멍이 있어요. 뇌로 올라가는 구멍. 이 구멍으로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환이 돼야 되는데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다 보니까 이 구멍 직경이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면 열이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열이란 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좁아지면 위로 올라가서 천정에, 우리 몸의 제일 천정이죠. 머리 꼭대기에 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증막처럼. 열이 확 나면서 얼굴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머리는 안정이 안 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화나고 이렇게 기분적으로도 변화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입으로 열이 치솟으니까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에 미니강에서 말씀드린 60대 초반의 어머님,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과 같은 연세의 어머님이었는데 구내염이 365일 달고 사신다 그랬었죠.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뇌로 올라간 통로를 뚫어주니까 두개골 쪽으로 순환이 잘 되니까 열이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턱관절 치료를 하자마자 2주, 3주 안 돼서 바로 입안에 구내염이 1년 동안 있던 게 사그라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뇌로 올라간 통로를 뚫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갱년기에 쓰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생약 성분의 인체에 무해한 한약 처방을 같이 해주면은요 내외적으로 한약으로는 내부적으로 좋아지고 바깥으로는 턱관절로 척추, 두개골 구조가 좋아지니까 안팎으로 내외로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